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함수의 두 번째 내용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는 바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갈게요. 바로 오늘의 포인트 중에 중요한 거 x절편, y절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절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흔히 먹는 음식 중에 절편 말고요. 이 절편의 한자어 뜻은 이게 끊어질 절, 우리가 절단한다 할 때 그 절이고요. 이 편은 조각편을 말해요. 그래서 절편이라는 거는 끊어지는 조각인데 이 X절편, Y절편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듣게 되는 단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X축, Y축에 의해서 끊어지는 조각을 X절편, Y절편이라고 하는 건가? 이거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잖아. 수학적으로 그냥 말해볼게. 1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에요. 완벽하게 직선 그래프인데요. 이 직선이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여기 점을 x절편, 또 한 번 뚫고 지나가다가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이 점을 y절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x절편의 특징은 당연히 x축 위에 있는 점이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x절편이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이니까 x축 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 그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야.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만 살아있고 y좌표는 0으로 죽어 있잖아. 그래서 x절편을 구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절편이기 때문에 y를 0으로 죽여버리면 돼. y에다가 0을 넣으면 돼. 그렇다면 y절편은요? 당연히 y축 위에 있는 게 y절편이겠지.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x좌표가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y절편을 구하시고 싶으시다면 x에다가 0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완전 청개구리처럼 가면 된다라는 거죠. 개념 확인 가볼게. 이 그래프가 잘 가다가 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여기 점이 있어. 이거를 수학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야? 라고 물어볼 거고 이게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강신 중에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x절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3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아.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3,0이야. 이게 엄밀히 다른 표현이잖아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올라가다가 y축과 만나서 생기는 y절편은 2. 그럴 때 그 y절편을 좌표로 나타내면 0,2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표현법을 잘 구별해 주세요. 필수 문제 5번 갈게요. 1번 그래프를 가다가 x절편, x축과 만나서 생기는 x절편은 마이너스 2. 더 쭉 올라가다가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은 3. 이렇게 가면 돼요. 좌표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 좌표를 쓰진 않을게요. 2번에 그래프 갑니다. 잘 가다가 y축과 만나는 점 1. 또 잘 가다가 x축과 만나는 점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필수 문제 6번에 그렇다면 x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하나요? 참고로 y절편이 정말 쉽습니다. y절편은 거의 시력 테스트야. 내가 지금 눈이 잘 보이는가? 왜냐면 y절편은 청개구리처럼 x에다 0을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때 y값은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유명한 1차 함수 형태에서 바로 이 b값이 하는 역할이 y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것도 y절편은 x를 0으로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여기다 0이 되면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y절편에 틀리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x절편에서 처음에 적응되기 전까지는 보통 보호 실수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석대로 풀면 원래 이거긴 해. x절편은 y에다 0을 넣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푸는 거야. 그러면 얘 슉 넘겨서 4x는 3인 거고 따라서 x는 4분의 3인 거야. 물론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긴 해. 조금 느려. 그리고 오히려 실수할 수 있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익히셨으면 좋겠냐면요. 어쨌든 x절편의 포인트는 y가 0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플러스 3을 지울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4x가 3이어야 된다고? 그럼 3이 되려면 4는 사라져야 되니까
4분의 4가 사라지고 3.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암산 스킬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지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엑스절편 잘 봐봐. 마이너스 4가 있어? 그럼 앞에 4가 와야 돼. 그래야지 4 빼기 4 해서 능령이 나올 수 있어. 그럼 2분의 1x가 4가 되는 숫자가 뭐가 있냐고. 바로 8이잖아. 그래서 x절편은 8. 이렇게 구하는 게 체화가 돼야 그 누구보다 함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연습 한번 해볼 건데 필수 문제 7번에 선생님 x절편 y절편이 왜 중요하죠? 바로 그래프를 굉장히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y절편이 플러스 3이잖아요? 3 찍어요. 자, x절편 빠르게 가볼게. 자, 센스 있게 가자. 여기가 더하기 3인 거야. 그러면 여기 빼기 3이 와야지 마 3 뿔 3에서 0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 4분의 3이 최종적으로 3이 되려면 4가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x절편이 4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로 예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x절편 4, y절편 3. 그래서 좌표로 말하면 4,0, 0,3 직선 연결하면 끝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8번에 가서 훈련해 볼게요. 자, y절편 틀린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y절편은 시력 테스트예요. 그리고 x절편 조금 적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이 되게끔 하려면 지금 4가 있으니까 여기 빼기 4가 오면 될 것 같거든. 그럼 2x 자체가 마이너스 4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x자리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이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고 x절편은 마이너스 2지만 길이로는 플러스입니다. y절편은 4기 때문에 길이로도 4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정답은 4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쏙쏙 개념 익히기를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은 1번에 1번만 해드릴게요. 여기가 가다가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3. 더 내려가다가 x축과 만나는 점 2. 이렇게 물리적으로 진짜 만나는 점을 적어주시면 되고 2번 가볼게. y는 2분의 3x. 지난 시간에 배운 평행이동이네요. y쪽 방향 평행이동 뒤에 갖다 붙이면 되죠. 자, 얘의 x절편, y절편을 구해달래. 일단 y절편부터 가자. y절편은 거의 시력 테스트지. 뒤에 있는 이 숫자를 읽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x절편, 이거 조금 어렵다. 얘들아,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1 빼기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3x가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만 약분할 수 있는 숫자가 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대되는 숫자인 3분의 2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3번 문제 별표 갈게요. 별표. 자, 1차 함수 그래프의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좌표로는 0, 마이너스 3. x자리에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마이너스 3이다. b는 그냥 마이너스 3이다 쓰면 돼요. 2번 별표 갑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이걸 좌표로 마이너스 3, 0이라고 쓰거든. 그럼 대입하면 y자리 0은 x자리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면서 3a는 1이다가 되고 따라서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낼 수 있습니다. 4번에 여기 그림상 y절편이 3이에요. 그래서 b가 3인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a 좌표, 즉 x절편의 좌표를 구하라네. 그럼 x절편 계산 한번 해볼까? 여기 풀 3이 있으니까 앞에 마 3이 와야 돼. 그러면 이게 약분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x가 5고 정답은 5,0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 왜 배운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프 빨리 그리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 1번 그래프만 제가 한번 그려드릴 건데 y절편은 마이너스 4고요. x절편은 3을 지울 수 있는 숫자, 바로 3이겠죠. 그래야지 4 빼기 4 해서 0이 나옵니다. 이걸 좌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치트키처럼 빠르게 그릴 수 있으니까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6번 문제 별표 갑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게 나왔어요. 길이로 2라는 거야. 질문 하나 할게. 삼각형 넓이가 최종적으로 4가 나오려면 밑변 길이가 오히려 4가 돼야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 4 곱하기 2, 8 나누기 2 해서 4가 나온 거거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진 거니까 A의 좌표가 4,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여기다 대입해보면 x자리 4를 넣었을 때 y가 0이 나온다. 즉 4A는 2고
따라서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시겠네요. 자, 5번 갑니다. 5번에 자, 1차 함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죠. 선생님 방금 하이라이트 x절편 y절편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x절편 y절편은 1차 함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도 당연히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 뭐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함수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해.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수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정말 많은 함수들을 배울 건데요. x절편, y절편은 그 모든 함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울기라는 세 단어는요. 너무 중요해요. 이 세 기울기라는 걸 논하는 함수는 1차 함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1차 함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특성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까 모르겠는데 미적분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미적분입니다. 그 미적분의 미분이요. 결국에 어떤 그래프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뜻하는 게 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중학교 때도 너무 중요하지만 고등수학 미적분의 기초가 되는 단원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겠죠? 완전 기본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찬찬히 잘 들어보세요. 자, 기울기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1차 함수만이 유일하게 직선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이야. 물론 가끔 직선 그래프가 나오지만 평범한 직선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함수 그래프 중에 1차 함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배우게 되는 많은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모든 함수들은 다 곡선으로 나타내야 했거든. 근데 이 곡선 같은 경우는 뭐 기울기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려워. 근데 이게 직선이다 보니까 누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잖아. 야, 이거 얼만큼 기울어져 있니? 이 미끄럼틀이 지금 1번이 더 기울어져 있니? 2번이 더 기울어져 있니? 누가 더 완만하고 누가 더 가파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왜? 직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선이 이 얼마만큼 기울어졌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성적 그래프라고 해볼게. 또는 주식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쌤이 여기서 주식일 때 너는 주식이 막 올라가. 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면 이 주식이 얼마만큼 상승하나요? 주식의 값이 5% 상승하나요? 10% 상승하나요? 이렇게 상승하는 비율을 기울기라고 해요. 기울기를 수학적으로 정의 내리는 방법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세 칸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봐봐. 만약에 3일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성적이 막 플러스 10점씩 올랐어. 그러면 성적의 변화량이 3일 갔다가 10만큼 올랐어. 마치 3분의 10만큼 올랐어 이거거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숙제를 해줘서 똑같은 3일이 지났는데 누군가는 15점이 오른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 가파르겠죠. 그 아이의 기울기는 3일 지났을 때 성적이 15만큼 올랐어. 즉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비율이 5야. 얘는 기울기가 5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아직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기울기는요. 근데 선생님, 기울기는 이 식에서 어디서 보나요? 아까 플러스 2는 y절편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바로 기울기는 x 앞에 계수입니다. 이건 수학에서 약속을 한 거야.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식에서 우리 a는 기울기라고 부르고 b는 y절편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식의 기울기는 여기 읽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인데 기울기의 정의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은 3만큼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거죠. 4일 뒤에 주식이 3포인트 떨어졌다.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가볼게. 자, 여기서 주식 갈 건데 지금 오른쪽으로 몇 칸 증가했어? 3칸이 증가했어. 그랬더니 위쪽으로 몇 칸 증가하고 있어? 4칸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분의 4다 써주시면 돼요. 자, 얘 날짜가 며칠 증가했어? 4일이 증가했어. 근데 주식이 떨어졌어. 얼마나? 2칸 떨어졌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필수 문제 10번을 한번 가볼 건데 기울기는 시력 테스트예요. 너 이거 볼 수 있어?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4죠. x 앞에 개수를 1차 함수에서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자, 기울기가 x 값의 증가량이 이만큼일 때, 즉 날짜가 이틀 증가했는데요. 주식이 6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러면 마치 하루당 3포인트 상승한 거랑 똑같으니까 기울기는 3입니다. 자, x 값이 1에서 3까지 증가한대.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증가한 비율은 보통 뒤에서 앞에 걸 빼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어제까지 해도 10,000원이었는데 오늘 30,000원이 됐어. 그럼 나는 플러스 20,000원이 된 거잖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3에서 1 뺀 거니까 3 빼기 1분의 y값은 4만큼 감소를 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다가 되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10-2번을 한 번만 가볼 건데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누구인가요? 기울기는 x 앞의 개수인 2다 이렇게 쓰면 되고 x의 값이 이 괄호 안의 숫자만큼 증가한대. 기울기의 수학적 정의는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거든요. 증가 혹은 감소량. 근데 x 값의 증가량이 실제로 2래. 그럼 y 값의 증가량이 뭐길래 이걸 약분한 숫자가 2가 나오겠니? 답은 4가 되겠지. 4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얘도 가볼게. x 값의 증가량은 4야. 도당체의 y값의 증가량이 뭐길래 이거의 비율이 약분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 이거예요. 당연히 얘 지금 여기로 갔을 때 곱하기 2배 됐으니까 곱하기 2배에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셔야 약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정말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어요. 기울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래프가 나오면 세어보면 돼. 이게 오른쪽으로 몇 칸 가고 위쪽으로 몇 칸 가는지. 근데 만약에 얘처럼 기울기를 주지 않고 좌표만 줄 수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구하나요? 자, x값만 일단 볼게요.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x값은 2입니다. 제가 어제까지요 10,000원을 빚지고 있다가 오늘 플러스 20,000원이 됐어요. 여러분, 제 변화량은 어떤가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앞에 것에 뒤에 거 빼도 되지만 저는 보통 뒤에 것에 앞에 걸 빼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오늘 20,000원이고 어제 마이너스 10,000원이었으면 나는 어제에 비해서 30,000원이 더 생긴 거야. 2 빼기 빼기 1 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3분의가 되겠죠. 자, y 값의 증가량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알 수 있어요. 1에서 4를 빼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약분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11-2번도 가볼게. x절편은 마이너스 2,0이고 y절편은 0,4잖아요. 자, x값의 변화량을 알고 싶으면 0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보면 되고 y값의 변화량 알고 싶으면 4에서 0을 빼보면 돼. 그러면 이거는 2분의 4고 정답은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x절편, y절편 찍고 그래프 그리는 거 굉장히 빨랐잖아요. 근데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요. 물론 x절편 찍고 y절편 찍는 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긴 해. 근데 이 방법도 학교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이 안 나와서도 어떻게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방법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y절편을 먼저 찍어두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2분의 3이라는 기울기를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야. 날짜가 이틀 지났는데 주식이 3포인트 상승했어. 이틀 지났는데 하나 둘 셋 상승했어. 이거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12-2번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서 y절편이 1인 거야. y절편이 1인 건데 여기 기울기가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해석해 줄래? 그러면 날짜가 하루 지났거든? 근데 주식이 2포인트가 떨어졌다고 스토리를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는 몇 번 그래프인가요? 1번 그래프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쏙쏙 개념 익히기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x의 값이 마이너스부터 7까지 증가한대. 증가량을 보려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보시면 돼요. 그럴 때 y 값은 3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 얘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고 7 플러스 2, 즉 9분의 3이다. 즉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x 앞의 개수가 3분의 1인 거 정답은 3번밖에 없겠네요. 자, 2번 갈게요. x의 값의 증가량이 6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마이너스 12만큼 증가했대. 그러면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고요. 이게 곧 기울기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x 값이 3에서 5만큼 증가한대. 증가량을 보려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보면 돼.
5 빼기 3은 결론적으로 2를 말하는 거고 y값의 증가량을 네모라고 했었을 때 이게 곧 기울기 마이너스 2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약분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그래서 y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처음 봤을 때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fx 일단 얘의 기울기부터 찾아볼게. 두 점의 좌표만 찾으면 무조건 찾을 수 있거든. 여기 있는 좌표가 x좌표 먼저 읽으면 2,5고요. 여기 있는 좌표는 y축 위에 살아있는 점이기 때문에 x는 0이고 y만 살아있어. 그러면 0 빼기 2분의 1 빼기 5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다. 정답은 2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m값이에요. GX 그래프도 갈게요. GX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점만 찾으시면 됩니다. 역시 다시 여기 있는 점 2,5와 여기 있는 점 7,0입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보시면 7 빼기 2분의 여기서 빼보면 0 빼기 5가 되면서 5분의 마이너스 5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게 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과 n을 더해 주시는 거니까 정답은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번도 가볼게요. 이 거리 지나는 기울기가 3이래. 기울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건 x값의 증가량 분해. 여기 부호 조심하세요. 뒤에 거에서 뺀 거 y값의 증가량 플러스로 바뀌면 7분의 15-k다. 이게 기울기고요. 이게 는 3이래요. 양변에 7 곱해 보시면 15-k는 7, 3, 21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k는 6이 되고요. k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로 5번에 별표 한번 쳐주시고 얘들아 어떤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대. 그러면 A랑 B로 기울기를 구하든 B와 C로 기울어진 정도를 구하든 동위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A와 C로 구하든 항상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로 하나 구하고 이렇게 두 개로 한번 구해보려고. 자, 갑니다. 1 빼기 3분의 0 빼기 2.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1 더하기 3 4분의 0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뒤에 거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3-1분의 m-0이다. 즉 2분의 m이다. 근데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m은 그냥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5번 같은 문제를 푸실 때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만약에 2분의 1인데 여기가 막 3분의 2k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계산 어려우시면 치트키 아시죠? 대각선끼리 곱은 같다. 그래서 1과 3 곱한 3은 2와 2k를 곱한 4k랑 똑같고 k는 4분의 3이다. 이런 계산 스킬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1차 함수 통틀어서 제일 중요했던 기울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x절편, y절편을 배운 날입니다. 기울기는요.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x절편, y절편은 빠르고 정확한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자, 라이트 책으로 넘어가셔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